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에는 시대의 역사가 그리고 삶이 담긴다. 만화의 역사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만화계의 위대한 만화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스터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두 분 출연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우선 이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야말로 한국 만화의 역사 그 자체라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지저고리 만화가라는 별칭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한국 만화의 거장 이두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두호 선생님,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실까요? 근데 소개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위대하도 않고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걸 항상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네. 그 만화는 제 인생이니까 쭉 그걸 몸담고 온 것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한국 만화의 이제 거장이라는 칭호를 좀 이렇게 겸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후학들의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TV로 머털도사 애니메이션 보고 자란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요. 선생님 요즘 근황은 좀 어떻게 되세요? 요즘 잘 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네. 가끔은 유화도 그렸다가 또 수채화도 그렸다가 또 야외 스케치도 하다가 하고 싶은 대로 아예 그냥 자유롭게 네.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내고 계시군요. 그냥 제 삶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뭘 그리든지 그리는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래서 뭐 작업실에 나오면 이것도 그렸다가 저것도 그렸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삶 자체가 또 그림이고 또 만화이신 이두호 선생님이셨고요. 또 이두호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을 또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또 한 분의 선생님, 역사 N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심용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또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저는 해주실까요? 사실 그냥 역사 연구자인데요. 이도 선생님 좀 하시는 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도우미 차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심용환 선생님께서 또 많은 저서도 내시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정말 좋은 도움 말씀 주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자, 오늘 마스터 클래스의 첫 시간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이도호 선생님 그리고 심용환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만화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민초의 삶과 그리고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만화에서 어떻게 그려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견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마스터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요, 이두호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호 선생님 작품 중에서 머털도사의 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임꺽정 얘기, 이런 것들은 꼭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두호 선생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머털도사죠. 아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또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머털도사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 선생님, 머털도사는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겁니까? 머털도사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그건 애니메이션까지 됐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 7, 8군데 연재를 하고 있을 때 잡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세벗이라는 잡지인데 네. 8페이지, 한 달에 8페이지
연재를 하자. 월에 8페이지. 그래서 물론 못 한다 그랬죠. 근데 그 같이 이제 연재하던 다른 친구도 자꾸 좀 해야 된다. 이래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 했어요. 네. 했는데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까지 하니까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꼬박 밤을 새었어요. 근데 이제 한다고 약속했는 그 날짜를 까먹고 저녁에 밤 꼬박 새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내일 마감이 바로 내일입니까? 8개 중간에 예약이 해놨거든요. 네. 참 난감하대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노란 것 같아.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어릴 때 저도 좀 많이 개구장이지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도술 부리는 흉내도 내고 여기서 도술 착 부리면은 낙동강 확 넘어가면은 네. 그 나루토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허풍을 많이 떨었죠.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상상을, 있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란 모르겠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넘겨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돌도사가 부랴부랴 8페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은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는 다 어른이 됐지만 저희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냥 기대가 깨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 대단한 머털도사가 그러니까. 그냥 막 해보자 이래가지고 내일이 마감이니까 아무거나 해 근데 이래서 나왔다는 게 참 제가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한 3개월, 4개월, 한 6개월 되기 전에 편집자들이 서로 빨리 갖고 오래요. 먼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빨리빨리 보고 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렇게 애쓴 거는 별 볼 일 없는데 이거는 왜 이리 인기가 좋지? 저도 좀 헷갈렸어요. 네, 아무튼 이런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머털도사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머털이 캐릭터에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만화들도 다 그렇지만 주인공 캐릭터는 좀 멋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머털이는 뭐 외모라든지 복장이라든지 게다가 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 누덕도사가 이렇게 뭔가 철학적인 걸 얘기를 해주면 잘 못 알아먹고 맞아. 이런 캐릭터거든요. 왜 이런 캐릭터를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제 주인공 중에 못생긴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많은데 독자들이 요즘 같으면 막 요즘 웹툰 같으면 막 피난이 막 올라오겠지요. 그 당시에는 뭐 기껏해 전화 정도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인공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엽서도 받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가 왜 잘생긴 사람만 주인공 되라는 분이 어디 있어? 못생긴 사람이 주인공 되면 안 돼? 그런 사람들만 사는 세상 아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제가 좀 비웃어 뿌리고 애들이 그렇게 문의 오면은 좀 제대로 설명을 이렇게 한다. 네네네. 세상에는 이게 공평해야 되지. 그런 게 아마 깔려 있었던가 봐요, 제가. 제가 그걸 머털이 그릴 때 이걸 이쁘게나 안 그래 미남 이렇게 그릴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생각은 해봤죠. 이 원래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묘사를 할 건가. 그럼 아마 독자를 염두에 뒀으면은 그렇게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네네. 저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맞는 거로만 그리자. 네, 그리신 거군요. 그 심수장님 이 머털이 캐릭터에 의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런 지금 말씀 너무 다 잘해주셔서 제가 뭐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부담이 없었죠. 저부터도 보면서 네. 내 못생겼네 이러면서 그냥 저 같은 모습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한 친구들의 모습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했고 머털이 좀 깨닫지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보통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야 이것도 못 알아먹냐 하면서 꿀밤을 먹지 이렇게 탁탁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다 알아듣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좀 싫고 똘똘한 애들 보면 약간 짜증도 나고 하는 모습인데 어떤 그런 좀 자기동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주인공이 되게 멋있다라는 걸 보면서 환상을 느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반대편에서 그런 게 의도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지만 역으로 이렇게 많이 먹히지 않았을까 사람들한테. 네,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정감 가고 정말 꿀밤 맞는 캐릭터라는 게 주인공이 꿀밤 맞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친구가 그러니까요. 이런 그리고 대단한 이제 일들을 한다는 게 그 그림 같은 거 보더라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어떤 걸 저도 한번 뱀을 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상당히 좀 도교적 분위기잖아요. 이게 어떤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 같은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민간 설화에 굳이 따지면 좀 도교적인 근데 도수를 사용하니까요. 네, 도수를 또 사용하고 막 네, 네, 그래서 그쵸. 그런 게 아예 뭐 좀 아예 좀 이렇게 작정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죠? 좀 아니요, 그 도교 그 관계되는 분들이 네. 여러 번 연락 오고. 아 그래요? 제가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뭐 선술, 도술 이런 거 뭐 전혀 모르시죠? 요만큼도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냥 막 만드셨기 때문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사실 그 머털도사를 보다 보면 머털도사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의 메시지잖아요. 60만의 악당들, 뭐 거꾸리라든지 뭐 이런 악당들이 다 머털이한테 당하잖아요. 이때 사실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마감 때문에 막 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권선징악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네네. 제 자신을 100% 내세운 건 아니지만 작가라는 게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스며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이름도 사실 거꾸리잖아요. 네네. 그 뒤집어 말하면 네, 꿀꺽이가 꿀꺽이죠. 네. 그 뭐든지 꿀꺽 삼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아, 욕심 많고 탐욕적인. 그러면 또매라는 애가 또 나오는데 네. 그 또매 또 매맞을 짓을 하는 그게 그러면 왕지락 같은 친구는 그냥 악질왕이죠. 악질왕이군요. 그렇군요. 아, 네, 좋습니다. 이도 선생님의 어떤 이런 화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렇죠.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는 작품 중에 진짜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개똥벌레 훈장님 같은 작품도 있었고, 네, 아까 또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객주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네, 이도 선생님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만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애착이라기보다는 네.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등덕궁. 아, 네네. 등덕궁이라는 작품은 정말 꼭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어느 날 저희 창간된 주간지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번 창간 때 선생님 작품도 싣고 싶다. 네. 그런데 그때는 좋습니다. 첫 마디로 좋다고 그랬어요. 바로. 네. 좋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라 말은 안 하거든요. 저한테 네. 찾아온 사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다만 마감 날짜하고 페이지만 이야기할 뿐이지. 일단 소문이 난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차피 저 작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 제가 바로 뭉텅부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목을 바로 썼어요. 등덕궁이라고. 그러면 등덕궁이 사실 등덕궁. 그러니까 우리 추임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왜 해보고 싶었나 하면은 제가 뭐 혹시 뭐 신문에 칼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야사를 읽는다 이러면은 꼭 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홍윤성이라는 인물. 이 세조 때 정난공신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인물이 왜 자꾸 제 머리에 남고 기억이 되나 하면은 폐악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이야기로 자기 집 앞에 흐르는 냇가에 거기서 어떤 마부가 말을 씻었다 이게 냄새에 네네네. 그 냄새 난다고 불러가지고 하인시켜서 때려 죽이고 말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말도 죽이고. 네. 그런데다가 그 서울에도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여 채나 자기 집이 있고 뭐 재산이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뇌물이 들어오는 그 막사를 요즘 같은 막사를 지어갖고 뇌물 갖고는 딱 그런 정도인데 네. 이 인물의 눈에 자꾸 이제 밟히면서 그걸 꼭 또 요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요거를 거군요. 내가 한번 요 인물을 한번 다뤄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 차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또 성인 조안지니까 딱 맞잖아요. 다 맞네. 내용 자체가 좀 잔혹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당장 제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한 것이 이제 제목이 선생님, 그 만화가 결과는 좋았나요? 결과
그 불어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정도로. 모터리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작품성이나 이런 한번 본 부분에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심 소장님은요, 그 이도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렸을 때는 머터리고 크면 임꺽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임꺽정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뱀은 꼭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네. 또 하시고 싶었는지. 그리고 임꺽정 같은 경우는 이게 관찬 사료를 보면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산적입니까? 산적이죠. 네. 그리고 마냥 또 이게 옹호를 임꺽정을 옹호하기도 또 힘든 게 실제로 산적은 산적이니까. 뭐 의적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는 않은. 그러니까 거군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디든 예를 들면 사회를 개혁하거나 이랬던 사람이라기보단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우두머리 초적 정도가 되니까 관찰문서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근데 왜 조선의 민중들은 이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소환했는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그렇죠, 소설과 그렇죠. 예. 만화와 또 드라마로도 그렇죠,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네. 한번 뱀을 꼭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또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고우영 선생님께서 하시고 여러분이 하셨는데 난 또 하겠다.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홍명희 벽조 홍명희 네네. 선생님이 쓰신 그 임꺽정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제가 세 권을 갖고 있어요. 어. 가 있는데 6권 중에 3개를 갖고 있는데 1940몇 년인가 발간된 거예요. 제가 갖고 있을 때 그때 그게 금서거든요. 그렇죠. 그게 누구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왜냐면 홍명희가 북한에 가서 네, 내수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때는 큰일 날 얘기인데.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서 늘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임꺽정을 한번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원래부터 그거 보면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명희 그 소설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고 한 거는 거기에 순수한 우리말도 많고 우리 민초들에 대한 삶이 굉장히 묻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층의 그 삶도 또 그 누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저는 한번 꼭 봐야 된다. 누구든지 소설책 임꺽정 보려고 그러면 제가 권하거든. 벽초 홍명희 그걸 봐라. 약간 그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객주도 많죠. 사실 굉장히 우리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객주 같은 경우는 순전히 우리말 공부하려고 제가 그렇군. 그런 관심들을 또. 그 홍명희 선생이 쓴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만화니까 네. 소설은 소설이고 만화는 만화니까 제가 바꾼 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누가 이제 질문을 정식으로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순수하게 벽조 홍명희 소설을 30%, 그 다음에 20%는 연려실기술이니 이런 야사들 네네네. 그런 걸 한 20%, 50%는 내 맘대로. 반은 이제 보고 가져오신 제 맘대로. 거고. 반은 이제 나간 자기가 정보다 더 하신대요. 나간 정도 한 30%였는데 50%까지. 네, 저는 심 소장님께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임꺽정 얘기를 쭉 하셨는데, 아까 또 임꺽정이 그렇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산적 우두머리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의적 캐릭터에 많이 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의적 캐릭터 혹은 임꺽정 이런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는 역사적 의미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잠깐 임꺽정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명종 때거든요. 16세기인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누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연산군, 세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국가 재정을 막 낭비하고 아니면 본인을 따르는 어떤 공신들에게 막 권력을 주면서 정치 구조나 경제 구조가 많이 붕괴를 하거든요. 한 100년 정도 계속 문제가 누적이 되고 나서 명종 때가 딱 돼버리면 아예 사회 경제적 모순이 심해지는 거죠. 일단 모순이 심해지면 고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오롯이 삶의 피해는 다 민중들한테 오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임꺽정 같은 사회 기성 질서를 뒤흔들고 부시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선호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의적 캐릭터. 그게 뭐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뭐 각시탈이니 뭐 이렇게 네네네.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확 반응하는 거 보면 이게 한편에선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타막한 관료들에 대한 문제의식 플러스 나도 그런 어떤 구성원이다. 뭐 이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딱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정도로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네, 그런 네. 부분이군요.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이제 네. 민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영웅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이 만화가 시대를 반영한다. 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만화라는 게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그런 매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과거의 역사와 또 이도 선생님의 작품들을 봤으니까 이제는 지금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지금 만화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심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 앞에서 제가 선생님이 진단을 먼저 굉장히 하시면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너무나 좋은 만화들도 많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박물관 와보니까 뭐 5.18을 만화로 다룬 것들도 있고 페미니즘 같은 것들을 네. 만화로 다룬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선 더더더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또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가 워낙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좀 부합하는 건 만화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넷플릭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게 대부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들은 좀 일본 만화 네. 꽉 차 있더라고요. 네. 꽉 차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생동력이 앞으로 조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충분히 뭐 우리나라 한국 영화 정도가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데서 세계적인 컨텐츠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발전할 거란 생각이 들고 굳이 제 영역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건 있어요. 최근에 학습 만화 같은 거, 역사 학습 만화 같은 게 굉장히 붐이에요. 네. 엄청 많이 보는데 굳이 조금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그냥 좀 학습이란 단어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화를 보면서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혹은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많이 느껴야 되는데 사실 좀 보고 있으면 재미가 한 90%, 한 95%? 실제로 좀 배우거나 느껴야 될 건 한 5%. 그러니까 약간은 좀 교육적 목적이 많이 상실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붙들어두는 좀 이중적인 거죠. 한편에서 한국의 만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세계화될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능성 분명한데 교육적 측면이나 특히 역사 교육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예, 그런 것들은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만은 우리 젊은 만화가들한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제가 프랑스 앙글렘도 한 8번인가 뭐 9번인가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행사를 주관하던 분이 재작년인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부럽대요. 우리가 해놓은 게 우리 만화가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부럽대요. 사실 제가 그때 10여 년 전에 갔을 때에도 저희들이 부러웠거든, 그게. 그런데 그것을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달라진 거는 틀림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웹툰을 보잖아요.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보면은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매체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또는 뭐 학생들도 있거든요. 있을 때마다 네 갈 길로 가는데 개성대로 가는데 내가 했던 시대하고 너가 하는 시대하고는 다르다. 네. 니들이 하는 걸 나는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밀고 싶지 딴지는 걸지 않는다. 왜? 나는 내 역할은 따로 있었고 그 역할을 쪼맨하게 점만 찍고 나는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또 점 찍고 역사가 선이 된다. 그럼 그게 역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니들 하는 거를 전혀 이렇게 배관시한다 이런 거 없고 적극적으로 나는 후원한다. 그럼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니까 혹시 내가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해도 니들이 잘 봐주라.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느낌도 그래요. 느낌도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래거든요. 이렇게 달라졌구나. 표현 방법이. 그리고 독자들 반응도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격세지감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깨끗이 정리 다 해놨고 그래서 아무 뭐 부담감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오늘 정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아주 뜻깊은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소감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심 소장님부터. 네, 저는 그냥 그 이도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뵀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요. 그리고 네네.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책 낼 때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왜 글로 지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막 제가 안 지은 것도 있고 출판사 에디터가 지어준 것도 있고 네네네. 혹은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 안 한 것도 있는데 야,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머털리와 네. 임꺽정의 비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가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고 뿌듯하고 어디 가서 이제 할 얘기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제가 네네. 그런 줄 저도- 알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터리가 말이야. 네네네. 좋습니다. 오늘 이도 선생님 오늘 진짜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네,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아니, 제가 원래 말도 어둔하게 잘 할 줄 모르는 데다가 또 저보다 더 잘하신 분 앞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좀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굉장히 속으로 쓰는. 이제 길을 살릴게요. 네네네. 정말 오늘 같은 이런 데는 좀 말씀도 잘하고 그런 분들을 모시갖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도 어눌하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저 말씀 빠져들어서 잘하시는데요.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많이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화는 역시 시대를 반영하고 역사를 되새기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만화의 거장이신 이도 선생님 모시고 또 이제 심용환 소장님의 소중한 도움 말씀 있었고요. 한국 만화의 흐름과 역사 그 안에 담긴 민족의 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라이너였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이도 선생님 그리고 심용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부천 국제 만화축제는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정오 12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콘텐츠가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화 2020 부천 국제 만화축제 파이팅!